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실 때 많이 추웠죠? 네, 굉장히 추워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정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맘때면 이웃을 위해 정을 나누는 사연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네, 물론 적십자사에 많은 손길이 올 것 같고요. 왜 오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일단. 글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계절 환경적 요인이 겨울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취약계층의 그 난방비 문제라든가 네. 건강의 문제가 좀 늘 염려가 되고 있고요.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서는 이제 뭐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이제 이타심이 좀 증대하는 계절에 대한 학습 효과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적십자 회비 모금을 하다 보니까 적십자 회비 모금도 연말연시가 연중 모금액의 한 70% 이상을 점유합니다. 네. 이 적십자 모금, 저부터 그렇고 주변을 보면 이게 액수가 너무 적은데 이거 좀 해도 될까? 이렇게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나눔에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나눔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보는데 이제 물적 나눔, 인적 나눔, 생명 나눔. 예. 물적 나눔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부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영역이 되겠고, 인적 나눔은 이제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생명 나눔은 또 헌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눔에는 크고 작고가 없고 중요한 거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는 세 가지 나눔 영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있고 매년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께서 기부나 또 자원봉사 그리고 헌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지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듣다 보니까 이제 대한적십자사가 이 나눔, 봉사, 여기에 플랫폼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벌써 120년이 됐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이구, 언제부터 이런 역할을 하신 겁니까? 올해가 이제 대한적십자 창립 120주년이 되는 해였고, 지난 10월 27일이 그 창립일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과거에 임시정부 시절로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1905년에 대한적십자 창립이 되었지만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불운의 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해 임시정부를 1919년에 이제 설치를 하고 이때 적십자 회비 모금이라는 형태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목적은 독립운동가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물적 나눔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지금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도 그런 활동 모습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 적십자 회비 모금 형태였는데요. 이때 또 하나 이제 다른 나눔의 영역에서 인적 나눔 영역이 좀 6.25 때가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인적 나눔 영역에서는 우리 전통 이제 고유 미풍양속이죠. 네. 둘의 나눔 이런 문화들이 있으면서 품앗이 이런 활동을 하다가 1947년에 적십자사의 자원봉사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인적 나눔이 되었고 또 생명 나눔의 영역은 1958년에 국립혈액원을 적십자사가 운영하면서 헌혈에 대한 운동이 됐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는 나눔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린 최초의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통의 그 나눔, 사랑, 온정 이런 게 임시정부 시절에도 이어져 왔었고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게 굉장히 참 뜻깊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당시에 적십자 회비는 어떻게 거둘 수 있었습니까? 네, 사료에 의하면 이제 1905년에 대한적십자사가 설치가 되고 1945년에 이제 광복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에 독립운동가분들이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네. 적십자 회비를 모금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발적 참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익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멕시코에서 식당을 경영한 돈을
적십자 회비로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한 목적도 있었고 독립운동하다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금운동이 그때 당시에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이 적십자 회원으로서 적십자 회비 모금을 하는 거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걸로 이제 취급이 돼서 네. 회비 모금하다가 구속이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 개념까지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좀 더 적십사사도 확실히 이제 뭐 안정을 찾았을 거고 그 모금을 하게 되면 쓰임새가 있을 건데요. 네. 회비는 어떻게 씁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광복이 되면서 바로 이어서 또 불운하게도 한국 전쟁이 발발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십자 회비 모금의 그 금액의 용처는 극빈자라든가 전제민구 또 그 임시 거처 등을 만드는데 적십자 회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1949년부터는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서 전 국민 회비 모금 참여에 대해서 권장을 해 주셨고 1974년 이후부터는 이제 국무총리 담화문으로 해서 적십자 회비 모금에 함께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금 운동이 이제 60년대에서 80년대 들어오면서는 재난에 대해서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급식을 한다든지 또는 이재민들의 재난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호 물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80년대에서 9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사회의 어떤 그 저소득층, 독거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가정 등 사회적 기능, 복지 기능이 조금 더 활발화되는 시즌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적십자 회비가 주로 활용이 되었고 2000년 들어서 현재까지는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또는 수혜자도 다양해지면서 맞춤형으로 네. 지원 활동하는데 적십자 회비가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지로 통지서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십시일반 내봤던 기억도 있고요. 급여에서 조금씩 공제를 네, 내서 네, 했던 네. 기억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로를 하게 되면 좀 편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언제부터 도입된 거죠? 지로 형태로 적십자 회비 모금이 전환된 건 정확히 2000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모금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개입을 하셨고 실제 그러한 귀중한 성금 모금으로 많은 지원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2000년에 이 자율 기부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좀 높이는 측면에서 지로 형태로 적십자 회비 모금 제도를 변환을 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부를 이제 받으시면 좀 감동적인 네네.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눔은 크고 작고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개 저희가 적십자 회비 모금하는 기간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좀 보태고 싶다는 그런 따뜻한 표현을 하신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21세기에 맞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기부하신 분이 오래 있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을 적십자 회비에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기부 방식의 다양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상징. 젊은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의외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도 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연령이나 청소년들이 용돈을 아껴서 어려운 위기가정 아동을 돕는데 기부하신 사례도 있었고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재난 시에 특정한 익명을 전제로 고액 기부를 하신 분들도 익명입니까? 있었습니다. 저 거액인데. 네네. 그래서 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총장님께서 이제 물적
인적 이런 그리고 생명 네.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적 첫 번째 말씀 잘 들었고요. 인적 봉사라고 네. 봉사활동 인적 네. 지원이겠죠. 예. 네. 이런 옷을 입고 계시거나 노란 조끼 입고 계신 분 많이 보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대한적십자사에서 인적 나눔의 역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947년에 자원봉사 개념을 이 땅에 처음 도입했고 지금은 전국에 13만여 명의 적십자 봉사원분들이 계시는데요. 13만 명. 네. 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재민 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심의 지원 활동을 먼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심리적 지지 활동을 전개하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계셔 주는 것만 해도 네, 맞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불의의 재난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심적인 지지를 하면서 빨리 또 복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 활동하는 게 이제 인적 나눔 영역에서의 적십자 봉사원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재난 상황이 아닐 때 평시에는 아무래도 사회 취약계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위한 돌봄, 네, 결연 이런 활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시는 활동 어떤 게 있습니까? 13만여 명의 적십자 봉사원들은 전국의 기초행정 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독거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또는 다문화 가정분들의 결연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생필품이나 밑반찬 지원도 하고 심리적 지지, 즉 정서 돌봄도 진행을 합니다. 또 한 영역은 위기 가정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발굴하고 생계비나 의료비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하는 형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맞춤형 지원인데요. 일종의 그 대상자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조금 돌봄이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용품 지원이라든가 네.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13만 명. 야,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 적집사 이 표시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헌혈입니다. 헌혈. 네. 네, 저희도 많이 했고. 네. 이거는 기부와 봉사와는 좀 다르기도 하고 같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헌혈은 이제 생명 나눔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혈에 대해서는 기부와 봉사와의 공통점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나눔의 형태고 공익적인 의미에서 참여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점은 혈액이라는 건 대체 불가능한 생명물질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어도 혈액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수혈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헌혈해줘야만이 그 혈액이 필요한 분들이 그 헌혈된 혈액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또 연장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다만 조금 다른 점은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조금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도 몸이 일단 본인 몸이 건강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헌혈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뭐 기준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마침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헌혈은 일단 혈액관리법상 만 16세 이상에서 69세까지 건강하신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헌혈을 하실 경우는 60에서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분에 한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체중 조건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50kg 이상, 여성의 경우 45kg 이상 기본 조건이고 또 헌혈하기 전에 건강검진 기준이 있습니다. 문진이라든가 혈압, 혈색소, 또 체온 등을 측정을 해서 그 기준이 통과됐을 때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혈과 성분 헌혈은 뭐죠? 전혈은 우리 인체 내 혈액을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체혈을 하는 경우고요.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우리 혈액의 성분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적혈구, 네. 혈장, 혈소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한 성분별로 체열을 할 수 있는 그 성분 헌혈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 와도 뭐 좀 제한이 있고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죠. 네, 주의사항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감염성 질환 위험이 있는 경우 이제 헌혈을 금지하게 돼 있고요. 네. 또 해외여행 요즘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녀오신 데는 사주가 경과해야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네. 있고 특정한 약물을 드신다든가 수술이나 시술하신 분들은 일정 기간의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혈하신 분들은 수분 섭취와 안정에 대한 주의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매혈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몰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수급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점이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지금은 매혈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과거에 1958년도에 그 국립혈액원을 인수해서 적십자가 혈액 사업을 하면서 70년대 초반까지도 매혈이 공존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매혈의 어떤 폐단을 없애고자 혈액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순수 헌혈제로 전환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액은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할 그 환자에게는 수혈용 혈액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뭐 국민들께 선혈해 주는 걸로 100% 충당하고 있고 이 혈액은 한순간도 부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혈액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 지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헌혈을 하시는 분, 또 받으시는 분, 그리고 같이 활동 봉사하시는 분 이런 데 대해서도 사회적 예우가 응당 따르겠죠. 네, 맞습니다. 자발적 참여 나눔을 행하시는 많은 분들께는 그에 맞는 또 예우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물적 나눔을 행해 주신 기부자분들께도 누적된 기부 금액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회원 유공장을 드리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요. 회원 유공.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명패라든가 또는 정기적인 후원에 대한 기업 사업장들은 씀씀이가 바른 기업이라는 명패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적십자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에 가입해서 그에 맞는 예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건강 체크도 가능하네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네,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헌혈자분에 대한 예우의 한 몇 가지 유형인데요. 일단 헌혈하신 분들에게는 헌혈 횟수에 따라서 헌혈 유공패를 드립니다. 30회, 50회, 100회, 200회, 300회 드리고요.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라는 걸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누적 헌혈 기준 성분 헌혈 포함해서 400회 이상 헌혈하신 분. 400회. 네. 그리고 전혈만 100회 이상 하신 분들은 적십자사에서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등록 헌혈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별도의 또 혈액 검사를 좀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또 헌혈하면은 1회 안에서 봉사 시간 4시간씩 인정을 해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에게도 당연히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은 이제 시간을 얼마만큼 하셨냐에 따라서 자원봉사 시간 유공 표창과 그에 맞는 예우를 해드리고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봉사활동 하신 분들에게는 장기 봉사자 포상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만일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과연 내가 낸 돈이 잘 쓰일까? 대한적십자사가 잘 관리해 주실까?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네네. 그 뭐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자체 판단을 하시면 한국의 그 가이드스타라는 기관이 있는데 공익법인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우리나라에 약 1,000개 정도가 넘는데요. 네. 그런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매년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데 별 3개 만점 등급을 받은 곳이 올해는 40개 기관만 획득을 했습니다. 1,040개 기관 중에 40개 기관만. 상위 한 4.4% 정도 되겠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을 대한적십자사는 5년 연속 스타 공익법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경영 공시, 투명성, 회계 운영, 그리고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인 검증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기관 중 유일하게 또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의 사용 내역의 공개성이나 책임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이외에도 뭐 정부 감사라든가 자체 감사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는 믿고 기부하셔도 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네. 공식적으로 검증된 기관이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30초 안전 챌린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게 이제 정인데, 기부, 봉사, 헌혈 이런 걸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30초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나눔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 건강 또는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나눔이 가장 빠르고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하게 닿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